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합니다. 지금 올해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경희 한슬림, 오늘 그 5번째 류마티스와 비만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은경입니다. 네,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이재동 교수입니다. 예. 네, 바쁘시죠? 네. 네. 우리 네. 지금 이제 1월부터 이 비만을 잡고 질병을 극복하자 프로젝트로 쭉 오면서 허리 다루어 주셨고, 네. 상지부에 이제 어깨 관절하고 네. 팔까지 하셨고, 네. 또 하지부 쪽으로 네, 가셨고,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류마티스와 비만이라 해서 특별히 류마티스 쪽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까? 네, 해서요. 예. 사실은 이 류마티스라는 질환이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네. 질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류마티스 비만 타이틀 밑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제 강직성 척추염 이 두 가지 질환을 해놨잖아요. 네. 사실은 이 류마티스 질환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질환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으로 조금 갈라서 네. 제가 얘기를 할까 네.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류마티스 질환 중에 주로 이제 관절 관절 뼈에 쪽에. 침범하는 네. 뼈나 어떤 이런 뼈와 관련되는 부분,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손가락을 붙여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척추 쪽에 침범하는 게 이제 또 강직성 척추염이거든요. 그래서 관절과 척추에 침범하는 질환을 오늘은 다루고, 네.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섬유건통이라고 이제 근육에 침범하는, 그다음에 네. 이제 피부에 침범하는 뭐 네. 이런, 그래서 섬유건통 또 루푸스라든지 뭐 네. 또 아토피까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심하면은 이제 건선까지 좀 이렇게 네. 해서 저는 제가 류마티스 그러면 뼈 쪽으로만 아픈 게 있는 줄 네. 알았어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종의, 폭이 넓네요.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이 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한번 나누어서. 그러면 교수님, 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테마가 비만이었는데, 네, 예. 비만하고 류마티스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이제 얘기해 오는 게 이제 체지방.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비만. 네, 비만, 체지방.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해서 사람이 뚱뚱하고 체지방이 뭐 그거는 기본이고, 제가 다시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기본이고, 이 사람의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만의 유형을 전신 비만, 그다음에 마른 복부 비만, 그다음에 상체 비만. 이 세 가지의 어떤 네. 그 사람을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패턴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의 기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혈의 상태를. 네. 그래서 기혈의 상태를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을 아는 거고, 네. 그 몸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타이틀을 비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보는 걸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이제 류마티스 치료 네.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쨌든 그 체형에 따라서 너무 뚱뚱하면 줄여주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또 질환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네. 지방만 빼줘도 네. 전신적으로 한 경우는, 네. 또 이제 마르고 또 복부에 비만이 있고 한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근육량을 늘려서 좀 근육을 몸을 좀 오히려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한방 치료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신기하다는 게, 이 분명히 교수님 체중은 늘었다 이거야. 근데 몸은 더 가볍다는 거죠. 예. 네. 예, 마른 복부 비만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오히려 근육량이 느니까 체중은 늘어요. 네. 그렇지만 옷은 오히려 또 슬림해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체중이 늘었음에도, 네. 그건 이제 그리고 바로 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죠. 몸에 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오히려 체중이 늘어도 전체적으로는 몸은 슬림해 보이는 이유는, 네. 지방은 같은 무게의 지방은 부피가 또 많거든요. 네. 네. 근육은 부피가 작고, 네. 예. 그러니까 지방은 막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그렇죠. 뭉쳐서 지방은 있어요. 덩어리니까 전체적인 부피는 줄었는데 오히려 체중은 늘고 몸은 단단해지고
가벼워지고.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그 말씀드렸 연결하면 뭐 상체 비만 같은 경우는 쭉 지금 얘기해 왔습니다만 네. 그 사람들은 기혈의 어떤 밸런스가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체 쪽으로 비만한 거를 개선해주면 오히려 기혈의 균형이 잡히고 네. 또 몸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왜 이게 전신적으로 기혈 순환이 안 되고 마른 복부면 기혈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혈의 균형이 깨지면 이 류마티스 지금까지 우리 뭐 허리 통증도 지금 다 연관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네. 이 류마티스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걸 이제 제가 설명을 이게 좀- 피부까지 가는 줄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시간은 피부까지 네, 이제 네, 갈 네. 거예요. 근육에서 네. 피부까지 갈 겁니다. 네. 이제 그 네. 말씀을 좀 오늘은 그러면 그 비만과 류마티스에 관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관절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이제 준비해 오신 그 수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동안에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수님 준비해 오신 네. 류마티스 관절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류마티스의 뜻이 뭔지 사실은 이 류마티스라는 용어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류마티스라는 걸 이제 구분해서 보면 류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류마라는 거는 그 라틴어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네. 물이 흐르는 거, 류마라는 건 흐름을 류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류마티스라는 거는 흐르는 어떤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거를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막혀서 흐름이 막혀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류마티스라는 질환은 흐름의 문제, 네. 즉 순환의 문제로 순환이 안 인해서 염증이 나타나는 거를 류마티스라 그런다. 류마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에서 흐른다는 뜻이고 흐르는 게 티스라는 거는 막혀서 염증인데 염증이. 흐르는 게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긴 거를 류마티스라고 그런다. 네. 예, 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도 보면, 우리 한의학에서 옆에 지금 동의보감 책도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이걸 비증이라고 비증. 표현해요. 예, 비라는 거는 절이다는 표현이에요. 네. 예, 절이다. 절이는 건 왜 절입니까? 순환 안 되면 순환한 데서 절이잖아요. 절여요. 예, 같은 얘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류마티스라는 거는 순환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병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가 이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네. 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보면 방송이든 이렇게 얘기 보면 자가면역 질환, 네, 자가면역 질환. 맞아요. 왜 이 자가면역 질환이 뭐지? 뭐 얼핏 알기로는 자기 몸을 공격한다는데 왜 그러니까요. 공격하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왜 공격을 하게 되느냐 하면 네. 우리가 순환이 안 되면 네.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 탁하게 돼요. 탁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 잘 되면서 심장을 통해서 다시 폐에 그 산소를, 좋은 산소를 또 받아가지고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다시 이렇게 네. 걸러지고 네. 심장에서 걸러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탁해진다는 거죠. 네, 고여 있으니까. 그러면 순환이 안 되면 탁해지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리 몸의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혈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네. 혈액의 네. 순환과 기혈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강물의 흐름하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12경락도 네. 중국의 대단한 큰 강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예. 네.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는 기가 솟아나는 거고 그렇죠. 또 흘러서 큰 경락을 통해서 가고 이게 강물의 흐름하고 같은데 강물이 잘 흐르질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이 탁해지잖아요. 막혀요. 예. 썩어요. 석죠. 탁해지면서 네네, 석죠.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이제 탁해지면서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혈이요.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딪혀서 이렇게 시퍼렇게 먹는 걸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어혈입니다. 그것도 어혈이죠. 왜 그러냐? 그건 어디 부딪히게 되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면 터지면서 혈관 속에 있던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퍼렇게 이제 어혈이 되기도 하고. 어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네.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자기 몸의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통털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부딪혀서 어디 넘어져서 생기는 거는 혈관을 아주 국소적인 어혈이고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순환이 안 돼서 순환이 생기는 잘 안 돼서. 순환장애로 생긴 어혈이죠. 아. 예, 이제 어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혈이 생기게 되면 염증으로 간다. 우리 몸에서는 이 의혈이 네. 의혈이 순환이 안 되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이 돌아다녀. 느린 거거든요. 순환이 느리게 돌아다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혈이 혈액이 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는 거죠. 다 이제 이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의혈이 제 기능을 못하는 물질이 돌아다니니까 이걸 적으로 아는 거예요.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적을 알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듯이 순환이 안 되면서 의혈이 생기고 그 의혈이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몸에서는 이게 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 네. 예? 자기 조직을 네. 그래서 이제 의혈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게 류마티스인데 류마티스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절에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의혈이. 네. 관절에 활막에 달라붙어 있는. 그러면 활막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활막에.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선택적으로 의혈이 순환장애로 인해 가지고 생성된 이 의혈이 선택적으로 관절을 사고 있는 이 우리 활막에. 관절을 보면 관절 주머니가 있고요. 네. 그 주머니 안에 관절 속에 관절액이 있고 네. 관절액을 사고 있는 고운 막이 있어요. 그게 활막입니다. 활막이요. 활이라는 거는 매끄럽다는 거거든요. 네. 아주 매끄러운 고운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혈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을 게 유발하고 류마티스인 거죠. 관절염. 그래서 요거는 특징적으로 어쨌든 관절의 활막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류마티스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류마티스 질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장애로 생긴 의혈 질환을 다 류마티스 질환인데 이게 이제 침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병명으로 이제 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 관절의 활막에 달라붙는 붙은 거고 강직성 척추염은 네. 천장 관절에 척추나 천장 관절에 관절에 선택적으로 붙으면, 달라붙는 거고 섬유건통은 근막에 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달라붙는 거. 네. 이 루푸스 같은 거는 점막이나 피부에 그러니까요. 달라붙는 피부에. 거고. 또 이제 건선 같은 거는 피부 중에도 피부 각질, 피부 표층에, 표피에, 표피에 달라붙는 거고. 그럼 또 아토피 이런 아토피 같은 것도- 경우는 오히려 진피에, 피부에, 피부도 표피가 있고 진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환 명칭만 온 몸에 다 가는 거네요. 그렇죠. 질환의 명칭이 굉장히 복잡해질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의혈을 없애주면 문제다. 의혈을 없애주면 다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네요. 다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이제 그러는 거죠. 네. 범인이 의혈인 거네요. 그렇죠. 그 의혈이고 의혈의 원인은 또 순환장애고. 그렇죠. 예, 사실은 또 순환장애 문제는 몸의 문제고. 몸의 문제. 또 몸의 문제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비만이고. 네. 몸의 형태를. 기혈순환. 이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인을 정리를 보면. 해보면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은 뭐냐? 사실은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뭐 유전적이다 또는 네. 환경의 문제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면역체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거 원인 불명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질환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치료가. 예,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순환장애라 그랬잖아요. 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의혈이 없어지면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순환의 문제가 류마티스의 원인이거든요. 원인이 될 수도 어떻게 보면. 있겠다. 근데 네. 순환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체질적으로 네. 순환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네. 몸이 무겁고 순환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순환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적으로는 생활 습관. 내가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생활 습관 얘기잖아요. 예. 뭐 제때 먹어야 될 때 안 먹고 또 잠자야 너무 되는데. 인스턴트 식품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맵고 너무 짠 거 이런 거 먹게 되면 피가 다 탁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순환 안 되고 피가 탁해지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그리고 안 움직이고 지방이 자꾸 쌓이면 순환이 안 되죠. 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후도 네. 너무 찬 곳에 오래 있으면 네. 예, 찬 곳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찬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순환이 안 움츠러들고. 되죠. 순환이 안 되면 그게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의혈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긴장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긴장되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해도 피로해도 너무 과로해도 기혈이 부족해지면 순환이 안 되죠. 이런 걸로서 순환장애를 단단해지고. 일으키면서 어혈을 일으키고 이제 어혈이 생긴 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활막에 관절의 활막에 이제 주로 달라붙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 저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모든 관절에 거의 활막이 대부분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보면 다음 한번 볼까요? 우선 전조 증상. 네, 증상이 더 나오니까 네. 우선 전조 증상을 한번 보죠. 이 류마티스 전조 증상은 이제 관절에 문제를 유발하기 이전에 피곤해요. 예.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것은 혈액 속에 기혈이 다 에너지가 있는데 네. 피가 탁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네. 예,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또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쇠약해지는 거죠. 이제 근육이나 관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에서 식욕 부진, 피로, 전신 쇠약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전조 증상이 네. 한 수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에 문제가 나타나고 활막에 염증이 생길 때까지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러네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왜 이렇게 몸이 나른하고 이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의 수주 같으면은 뭐 거의 어쨌든 수개월까지 가니까 2, 3개월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체혈이라 그러나요? 혈액을 뽑아서 검사해도 이게 나오나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수주 수개월이나 좋은 질문인데, 걸쳐서. 좋은 질문인데 왜 저게 전조 증상이고 진단이 어려운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하면 나와야 될 텐데. 그 나와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문제는 주로 손가락에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뒤에 곧 나옵니다만은 우선 조조강직이라는 게 제가 아침에. 지난번에 그 어깨 이 팔꿈치 그다음 상지부 질환 그다음에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네네.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잘 때 더 불편하다. 네. 그건 뭐냐면 순환의 장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조조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뻣뻣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시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서 통증이나 붓고 움직이기가 힘들다가 오히려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조조강직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순환에 문제가 있다. 예, 조조강직의 특징입니다. 예, 이거는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다. 예. 왜 순환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관절이 쉬었으니까 아침에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녁에 잠을 자면은 우리가 순환이 더 떨어지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의 순환이 100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은 잠을 잘 때 한 80 정도로 떨어져서 사실은 관절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평소에 순환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한 70, 80이니까 잠을 자면 한 50, 60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움직여서 한 70, 80 회복이 되면 좀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조조강직이 있다. 조조강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관절이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전신 관절이 뻣뻣하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절이 어쨌든 조조강직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관절이 막 비틀어지잖아요. 변형이 오잖아요. 네. 예. 그 왜 변형이 오느냐? 일단 초기에는 이제 어혈이 관절 활막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죠. 그러면 이제 붓고 아프잖아요. 초기에. 붓고 아픈데 문제는 이제 붓고 아프다는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세포에서 독이 나옵니다. 염증 세포가 활동하면서 생긴 독소가 나와요. 그 독소가 연골과 뼈를 녹여요. 녹여요. 예. 파괴를 하거든요. 그럼 연골이 파괴가 되니까 관절이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틀어지네요. 네, 관절이 이제 처음에는 지금 앞에 사진을 보면 이 관절 쪽이 약간 붓고 그죠? 뻘게 좀 부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두 번째 이제 연골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뼈가 또 이제 좀 부식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비틀어지고 이제 저런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나중에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에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팔꿈치나 무릎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이. 주로 주 증상이 손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왜 그러겠어요? 왜 손가락부터? 모르겠어요. 네, 왜 손가락부터 나타나냐 하면 우리 몸의 심장에서 가장 멀리 멀어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순환이 순환이 늦어서. 제일이 안 되니까 이까지 보내려면 더 힘들잖아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손가락에 제일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도 우리 마디가 보면 이 중간 마디하고 네. 또 손가락 연결되는 네. 이 부위 여기가 주로 많이 생겨요. 이 끝마디에는 주로 안 생겨요. 네. 예. 예. 네. 예.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먹을 꽉 쥐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여기 부어지면 뻑뻑하죠. 이제 그래서 관절의 중간 마디나 이 마디 연결되는 이 관절이 얼마나 붓고 변형이 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또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수님 진단할 때. 홍반이라고 하는 게 손바닥에 네, 예. 붉은 점이 생겨요. 그렇죠. 손바닥이 붉은 이제 또 홍반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네. 손가락이 붓고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기 힘들기도 하고 또 손바닥에 붉은 반점이 있어요. 왜 붉은 반점이 있어요? 의혈이 있으니까. 아, 네. 의혈이 쌓여 있으니까 네. 예, 뻘겋게 이제 예, 홍반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네. 네. 예. 이해되셨죠? 네, 네, 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절 외에 이제 관절 외에 또 어떤 게 생겨요? 결절도 생겨. 딱딱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혈이 뭉쳐가지고 염증도 유발하지만 이제 결절이 딱딱한 결절 같은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의혈이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관절에 염증이 심할 때 또 빈혈도 혈구가 또 그게 되면서 빈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장이나 폐, 눈, 신경, 간 등의 장기를 또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손가락 관절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전신 관절에 문제 생기고 빈혈도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심하면 결절도 생기고 또 심장 뭐 이런 모든 우리 몸의 인체에 이제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 혹시 여기 어깨가 아프면 여기 뭐 석회 꼈다고 하는 그런 거 네, 그게 석회가. 결절이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결절도 석회, 예, 될 수 예, 예, 있나요? 석회, 이제 석회화가 된 거죠. 아. 그것도 이제 만약에 밖에서 만져지면 결절이 되는 거죠. 염증이. 아, 네. 예, 작게. 예.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원인이 이제 지금 어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어깨나 팔꿈치, 이 손목, 이것도 다 순환장애로 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고, 류마티스하고 구분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순환장애인데, 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깨나 팔꿈치나 이런 경우는 많이 서서 대칭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에 오는 거죠. 그리고 대칭적으로 오더라도 많이 써서 손상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회복이 안 되고 또 몸의 순환장애가 안 되면 그 염증이 회복이 안 되면서 지속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류마티스는 전신적인 질환이에요. 어느 한 부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우 대칭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단 검사법. 예, 진단 검사법. 그러면 아까 진단 피검사하면 검사법이 되지 않느냐 나왔어요.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결론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진단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단을 뭘 가지고 하느냐. 일단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증상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80, 90%라고 봐요.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예, 그 증상의 양상이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오히려 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손가락이 편합니다. 안 쓰면. 그러면 이게 류마티스 아니거든요. 아니고. 예, 근데 아침에 더 힘들고 붓고 아파요. 그러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염증 수치를 보는 거 ESR이라고 네. 적혈구 침강 속도 같은 걸 보고요. 또 CRP라고 이 단백질, 반응 단백의 염증 수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염증이 몸에 어느 정도구나. 네. 예, 그 염증의 수치. 정도를 알면 의혈의 정도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네, 네, 예, 네, 이제 네. 그런. 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의 특이하게 인자 나타나는 검사. RA 팩터라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검사가 있는데 네. 사실 저거는 양성으로 모든 환자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숨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양성으로 안 나와도 류마티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제가 류마티스 성관절염이라 일종의 사촌이다. 네. 네, 굳이 양성으로 안 나오지만 사실은 류마티스 계열의 거의 같은 류마토이드라고 표현할까? 일종의 류마티스 같은 유형의 관절염이다. 똑같은 관점에서 치료하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는 뼈가 얼마나 손상이 되고 그렇죠. 변형이 된 걸 보는데, 저거는 류마티스 아니고 일반 관절염도 연골이 얼마나 따랐는지 저거 봐야 구분이 안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 뭐 1개월, 2개월 지속될 때까지는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관절의 그러네요. 활막에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그러면 때까지. 선생님, 닥터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네요. 관절에 일단 문제가 있으면 불편함에 하면 네. 한번 와서. 왜냐하면 초기에 네.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관절에 염증이 진행이 돼버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맞아. 오래 걸리고. 바로 연골이 갉아먹게 되고 이미 파괴되고. 네, 연골이 파괴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뼈에까지 그 오래 문제가 걸리고 이제 치료도.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질문도 네네. 들어오는데 좀 더 보고 요 류마티스 차이. 관절염하고 퇴행성 퇴행성의 관절염하고 차이가 뭔지를 네. 아까 내가 얼핏 어깨에도 얘기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발병 원인이 없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이다, 바이러스의 문제다, 또 뭐 세균이다, 환경적인 호르몬의 요인이다. 문제다, 또 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불명확한 거야. 예, 증상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뭐냐? 이건 노화로 오는 거예요. 노화로 많이 써서. 예, 노화로 많이 써서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손상되고.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관절을 보호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게 되면 또 그렇죠. 연골이 닳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노화가 과잉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주원인이고. 예. 그리고 발생은 발생 기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류마티스는 몸에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몸에 의혈이 생기고 의혈이 그 의혈이 생겨서. 관절의 활막에 선택적으로 네. 특이하게 그쪽으로 침범을 그래서 하지만 염증이 생기고. 예, 활막에 염증이 주로 활막에 염증이 생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혈이라는 게 전신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심하면은 장기나 여기까지도 침범할 수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특징적으로 관절의 활막에 주로 침범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나온다. 예, 명칭을 붙인다. 염증성 관절염이고요. 그다음에 퇴행성은 이제 역학적으로 너무 몸이 무겁거나 밑에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또 관절을 많이 마모해서 연골이 네. 마모해서 오는 게 네. 이제 퇴행성 퇴행성 관절염이고 관절염의 특징.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골관절염. 골관절 예, 질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침범 부위가 발생 기전과 함께 침범 부위가 류마티스는 활막에 침범하는 활막에.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침범하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에 연골에. 침범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발병 부위가 부위는 주로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손가락 같이 순환이 가장 심장에서 가장 멀리 멀리 떨어져 떨어진. 있는 손발 끝에서 이제 주로 시작이 되고 류마티스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중력을 가장 많이 받는 무릎 관절이 무릎이나. 대표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몸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버티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무릎 같은 이제 큰 관절에 그리고 류마티스는 작은 관절에.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빠뜨렸는데 네. 류마티스는 대칭적으로 좌우가 대칭적으로 한쪽만 나오는 건 예, 아니고 좌우가 같이 오는 거고 퇴행성은 한쪽에 주로 한쪽에 많이 손상을 쓰는 쪽에. 손상을 네. 받은 부위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징은 류마티스는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조조강직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불편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움직이면 편해진다. 네, 네. 근데 퇴행성은 움직이면 더 아프고 쉬면 사용하면 좀 더 괜찮고. 쉬면 덜하고 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발생하는 것도 이제 이게 순환의 문제로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네. 또 퇴행성은 노화와 많이 과사용에서 사용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발병 침범하는 것도 관절의 활막에 침범하고 활막에는 류마티스, 퇴행성은 또 연골에 침범하고 연골에. 또 발병 요인 또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이제 많이 작용한다. 체질적인 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퇴행성은 많이 쓰는 거니까 후천적으로 얼마나 쓰느냐에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증상은 지금 얘기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예. 오히려 퇴행성은 사용을 안 하면 편해지고. 네. 예, 그런 차이고. 또 관절도 이제 류마티스는 작은 관절, 작은 관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작은 관절. 손가락 예, 퇴행성은 오히려 큰 관절에 관절에. 중력을 많이 받는 네. 몸을 지탱하는 그런 무릎 같은데 아. 예, 이제 검사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혈액을 보고 염증 염증을.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RA 팩터라든지 이런 이제 네, 검사를 봐야 하는 되고. 거고 이제 퇴행성은 퇴행성은 연골이 얼마나 따랐는지는 방사선 엑스레이를. 엑스레이를 보고 하는
이제 여기까지 우선 네.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치료 부분은 이제 요 질문 좀 보고 네,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지금 질문을 조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진규님 들어오셨네요. 네. 약지 손가락이 굽었어요. 류마티스라고 하는데 치료가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요 지금 증상만 봐서는 우리가 약지 손가락 하나만 굽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 류마티스는. 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류마티스는 피가 전신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열 손가락 좌우가 다 오는 경우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뭐 전체적으로 가볍거나 아니면 심하면 심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한 손가락만 온다는 거는 정확하게 류마티스인지를 한번 내가 진단 받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굽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어떤 그 외상에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외상이 있는지를 몰랐더라도 네. 그 이제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굳어버린 거거든요. 관절이 이제 굳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도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받으셨던 모양인데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예, 한번 그렇죠. 정확한 예, 진단을 예, 그게 필요하고요. 받아보시는. 예, 그러니까 손가락 약지 한 손가락이 그렇다는 거는 류마티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네. 좀 증상이 좀 치료 예, 진단을 예, 다시 한번 예, 받아보시고 예, 치료가 그런 되는.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네. 약지가 참. 퇴행성이든 뭐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류마티스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크게 다행히 관절에 크게 침범을 하지는 않았고, 예. 네. 그렇지만 이 약지 손가락은 오히려 어떤 뭐 많이 사용했거나 하면서 여기만 활성화됐을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 제가 봐서는. 예. 치료는 되신답니다. 그렇죠. 네. 치료 김은집님 들어오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운동하기가 힘든가요? 네. 같이 운동을 하고 지금 싶은데. 이제 제가 치료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운동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 형편에 맞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이 아프면 대부분 주위에 모르는 사람들이 운동 부족이다. 네. 운동하라 이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이 있는 거고, 염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염증이 다 악화가 돼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문질러 보세요. 자극을 줘 보세요. 그러면 더 악화가 됩니다. 덧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통증이 있고 그거 할 때는 사실은 좀 안정을 하는 게 좋아요.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하고 오히려 강도를 찜질 낮추고. 같은 거, 찜질. 찜질 같은 걸 하면서 오히려 뭐 너무 관절에 열이 날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 오히려 냉찜질을 하고 또 관절이 차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부드럽지 않을 때는 따뜻한데 네. 물에 담궈서 이런 찜질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어느 정도 그 휴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통증이 좀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예, 그래서 통증이 좀 가라앉는 그런 단계가 오면 그때 이제 운동을 하되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서서히 높여서. 예, 서서히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고요. 이제 추천 운동은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비만의 유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추천 예. 운동은 네,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권순부님 들어오셨어요. 손가락 끝에서 첫째 마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병명이 뭔가요? 예, 요거는 이제 손가락 끝 끝에서 첫째 마디 아까 류마티스는 잘 침범을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죠? 가운데인데. 예, 요 네. 끝마디 요가 아마 첫째 마디 네, 첫째 얘기를 마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그릴 수가 있고요. 네. 예,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요런 경우도 뭐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봉독침이라든지 요런 어떤 치료를 통해서 또 침 치료를 통해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건 왜 튀어나오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일종의 변형이 생긴 거죠. 예, 관절에 변형이 생긴 거죠. 예, 변형이 생긴 건데, 예. 조성삼 네. 님이십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 특히 복부 아랫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전거도 매일 타고 만보 걷기도 빼먹지 않는데 효과가 없어요. 네, 경희의료원으로 교수님 찾아 오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고 안 되면 이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오시면 뭐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복부 비만 제가 사실은 첫날 방송에 손쉽게 비만 잡는 법에 네. 제가 얘기도 강조도 드리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복부 비만의 첫째 원인은 뭐냐면요. 음식을 드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마른 분도 급하게 밥을 먹게 되면 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러느냐? 음식이 들어오는 속도를 위장에서 해결하는 속도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화력이 음식이 들어오는 걸 속도를 해결을 못하니까 음식이 위에 정체되게 되고 또 거기서 뭐 이상 발효를 일으키게 되고 가스도 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위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해결 방법은 있으니까 복부 비만도 그렇죠. 내원하셔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요. 의논하시고 천천히 한 네. 2개월, 3개월, 6개월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충분히 뭐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걷고 하는 거, 자전거 타시는 거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덧붙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랫배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아랫배가 접히는 경우, 몸을 접고 있는 경우. 네.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허리 펴고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은 아랫배 딴 운동 신경 쓰지 말고 당기고 배 당기고 단전 배 당기고 몸 세워라. 몸 세우기. 네. 그래야지만 경락이 접히지 않는다. 경락이 접히지 않아야지만 지방이 안 쌓인다. 네. 특히 우리 복부에 또 우리 책상에서 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컴퓨터 네. 다 그냥 숙여가지고 이러니까 이 복부에 경락이 다 접히면서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그 의자에 앉아서 데스크 잡을 하시는 분이라도 제가 있는 의식적으로 이 배를 당기고 몸을 세우는 건 내 정신줄이다. 내 정신줄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드시고 하시면 네,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네. 김영님 들어오셨네요. 손가락 마디 중간이네 혹은 발바닥 어떤 부위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 찌르게 아프다가 툭 솟아오릅니다. 동전 반개 정도 크기로 불룩 솟아와서 멍든 것처럼 색깔이 검은스름하게 변하기도 하고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닐까 싶은데 혈액과 관련된 질환일까요? 힘을 주면 손가락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한번 기본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대로 이제 찢어지는 듯 아프다가 솟아오른다는 거는 뭐 혈관이 터지든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솟아올라서 멍든 것처럼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혈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혈이 생긴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보이기도 하시는가 봐요. 터지면 왜 자꾸 터지는지 내 몸속에 어떤 혈소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혈액 기본적인 한번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한다는 것도 봐도 순환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고 뭐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를 가지고 한번 오시면 제가 이제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약도 처방을 하고 다 이제 침을 놓고 합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더 중요시하거든요. 생활. 그러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렇게 이제 솟아오르고 혈액이 잘 터지고 이렇다면 분명히 만약에 혈액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서 저러면 분명히 몸의 어떤 전체적인 기혈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기혈 생성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근육량 어쨌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순환이 안 되든지 기혈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든지 동전 반개 정도 크기라고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렇죠. 건데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특별히 음식에 신경을 써야 될 분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특별히 수면에 신경을 써야 될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신경을 써야 될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는 어떤 그 생활의 그 활동이 있다면 음식을 한 뭐 60%,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운동을 한 40%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한 60%, 또 어떤 사람은 뭐 수면에 한 40%. 그렇죠. 이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또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본인이 왜 그런 질환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본인의 생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잘 자라, 뭐 일찍 자라, 뭐 어쨌든 살찌는 뭐 음식 먹지 이렇게 하면 이 옳은 건 하는데 왜 내 병하고 연관이 되는지 그 인식을 못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본인 스스로 몸의 어떤 자기 생활을 컨트롤하는데 한계를 느끼거든요.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생활 꼭 내원하셔서 그 혈액 검사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재숙님이 오셨네요. 1년 전에 반월 연골이 찢어져서 시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으며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도 관절염일까요? 그럼요. 관절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 한번 했죠. 그죠?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좀 과하게 어떤 잘못된 그걸로
뭐 충격을 받아서 연골이 바늘판 찢어질 수도 있어요. 뭐 넘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시술을 받고 그 바늘판 찢어진 걸 해결하면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최재숙님의 몸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술을 받으면 약할 수밖에 없죠. 그 약한 네. 부위가 다시 문제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체지방을 줄이는 게 무릎의 그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첫째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하체 기혈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하체 힘이 없다. 그러면 하체 힘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네. 생활을 하체 뭐 근력 운동이든지 또 필요에 따른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안 되고 하면서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또 치료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지금 이제 최재숙님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릎에 지금 관절염이 왔는데 저 무릎에 관절염이 왔다고 해서 무릎에 물리치료 받고 무릎에 소염제 먹고 진통제 먹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또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건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사고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술 받고 문제가 없이 생활하다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 부분이 부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몸의 문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 생활에 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변화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네.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있지만 저희들이 치료법을 공부해야 돼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치료는 치료를 보면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어쨌든 어혈이 활막에 침범해서 염증을 주로 이제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제 어혈 생성이 된 원인은 순환장애라는 거죠. 그다음에 순환이 왜 안 되는 이유는 몸의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몸의 문제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비만의 유형인데 이제 전신적인 비만은 기혈이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또 마른 복부 비만은 기혈 생성이 안 되는 거. 또 상체는 비대하고 하체가 약한 분들은 기혈의 지금 균형 조직, 생체 리듬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만 개선을 잘 해주면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비만 관리만 잘 해주면 몸에 그 아픈 류마티스뿐만이 아니라 몸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순환이 개선이 되면 어혈이 제거가 되고 또 어혈이 줄어들면 염증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에 따라서 비만을 치료하고 몸을 바꾸고 순환 개선하고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바뀌는데 그냥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한.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3개월이 몸이 바뀌기 시작이 된다고 해서 또 모든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바뀌고 그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선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이 심하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염증이 있을 때는 약약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넓히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의사지만 제만큼은 약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제가 아파서 여기 치료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선생님은 양방에 가서 약약 먹으라고 약약을 평생 먹으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심할 때는 우선 염증을 잡는 거는 약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염증을 계속 잡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줘야지 되는 거지. 생긴 염증을 계속 잡으면 이거 평생 류마티스 약 평생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뒤따라가면서 염증만 지금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염증을 잡되 몸의 변화를 줘야 된다. 결과를 잡고 원인 치료. 그렇죠. 지금 이제 상태가 있는 염증 상태를 약약으로 잡으면서 그 근본적인 어혈이 생긴 염증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몸을 바꿔야 되는데 그 몸은 반드시 한 방에 와서 조언도 받고 또 필요하면 약도 쓰고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한 경우에 한 번은 한 방에 좀 들려주라.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다. 왜 한 번은 한방병원에 와서 이런 게 필요하냐?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그 생활에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삶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하라 그러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저는 뭐 환자 병원에 지금 환자를 오라고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나의 체질이나 이런 거, 체형이나 이런 거 한번 봐야 되니까. 평가를 하고 그 병이 생긴 걸 한번 원인을. 필요하다. 네. 예, 예. 그리고 뭐 또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될 때는 반드시 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약약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대표적인 뭐 스테로이드도 쓰고 류마티스 제제도 쓰는데 저걸 해라.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염증을 방치해두게 되면 그 염증세포 독소가 관절을 부식시키고 변형이 생겨버리면 나중에는 몸을 바꿔도 그 변형된 거 회복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힘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약약을 먹되 보면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이런 거 다 양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약들이 염증을 잡아주는 약들이 독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늘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지는 체크해가면서 약약을 먹어야 되고 뭐 견딜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 염증이 있는데도 억지로 약약이 좀 몸에 부담이 된다고 피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예, 뒤에 이제 운동이나 음식은 내가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뒤에 강직성 척추염에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요거는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은 특별히 이 의혈이 천장관절이 뭐냐면, 우리 척추뼈 아래 보면 삼각형으로 된 천골이 있어요. 척추뼈 아래에요. 네. 등 쪽으로요. 그렇죠. 골반 아래. 우리 꽁지뼈라고 그렇죠. 하는데. 꽁지뼈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게 천골이라는 게. 천골 옆에 이제 귀 모양으로 이게 장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골하고 이 장골이 연결되는 부분을 천골, 장골, 천장관절이라 그래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염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를 타고 위로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목에까지 올라오게 경추까지 올라오네요. 경추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의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은 뭐냐면 만성적이에요. 네. 그리고 상행성, 그 골반에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경추까지. 진행성,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위로 쭉 올라다 목에까지 침범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꺾구정하게 됩니다. C자형으로 몸 전체가 척추가. 할머니들 그런 분 많아요. 네, 그렇죠. 할머니들은 그거는 이제 퇴행성인가요? 네, 퇴행성으로 맞아. 그는 퇴행성으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앞으로 자꾸 숙여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또 특히 이제 옛날 분들은 밭일하고 이러면 쪼그려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기역자를 꺾이고 이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오는데요. 이제 그런 이 의혈이 주로 이제 천장 관절에 침범을 하는 질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직성 척추염. 차이점은 뭐냐? 류마티스는 관절에 활막에 침범하지만 요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 관절과 척추에 주로 침범을 한다. 그리고 이 질환은 그래도 특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유전자 검사에서 HLA-B27이라는 게 양성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환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환자 한 70% 정도. 예, 저게 양성으로 안 나타나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그렇지만 또 아주 그 유전자 검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있어서 이제 저런 그 진단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증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장 관절에 주로 침범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네. 예, 그리고 척추로 따라 올라가니까. 네. 그죠? 척추에 침범된 허리나 이런 쪽에 등 쪽 이런 데 아플 거 아니에요. 염증이 생기면. 척추를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특징이 조조강직인 거예요. 조조강직. 아침에 심한 거예요. 예. 운동하면 좀 나아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척추 질환은 저녁에 누워 있으면 척추가 바닥에 편안하게 펴져서 편안한데 오히려 이거는 아침에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움직이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의혈이라는 건 아까 류마티스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활막에 주로 침범하지만 활막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의혈이 그래요, 주로 활막에 침범하지만 전신 장기에까지 다 침범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주로 특징적으로 척추의 천장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척추에 주로 침범을 하지만 그
거기뿐만이 아니라 혈액이 전신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신 관절이 침범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가슴뼈 같은 데 침범하면 막 숨도 차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눈에 주로 이제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강직성 척추. 녹내장도 들어가요? 예. 이제 뭐 이런까지도 녹내장이나 시력 상실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다. 이 포도막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리까지 갈 수가 있는 네. 그런 질환인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질환 합니다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강직성 척추염이든 사실은 다 뿌리는 하나다. 뿌리에서 가지만 다를 뿐이다. 네, 어혈이 돌아다녀가고. 그렇죠. 어느 부위에 주로 침범하냐에 따라서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네. 사실은 다 어혈의 문제다. 어휴, 예.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우선 생활요법에서 보면 뭐 지금 류마티스 마찬가지로 어쨌든 순환 개선해서 어혈을 제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바른 자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꺾이면 이게 이제 C자로 척추가 자꾸 굽으니까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잘 때도 바닥에 엎드려 자요. 지금 자세 우리 사진 보면 엎드려 자야지만이 척추가 앞으로 안 숙여지거든요. 엎드려 자야지. 척추가 이렇게 자꾸 숙여진단 말이에요.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C자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C자로 전체적으로 C자가 되니까 바닥에 반드시 엎드려서 자면 척추가 피어질 거 아니에요. 똑바로 눕는 게 더 좋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똑바로 눕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앞을 이렇게 지금 똑바로 눕게 되면 그 체중이 어떻게 되죠? 눌려요. 그렇죠. 척추에 그게 작용이 안 되지만 지금 앞으로 눕게 되면 오히려 척추가 눌리면서 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C자 형태라고 봤을 때 C자를 그냥 눕히면 네, C자가 그렇죠. 이렇게 되지만 들려있지만 눌리면 위에서 이 무게에 의해서 눌려지니까 피어지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는 네. 엎드려서 자라. 그리고 특히 베개를 높게 쓰면 안 돼요. 네. 베개 높게 쓰면 목이 그렇죠. 엎드려 자야 되고 엎드려 자면서 베개를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얼굴 정도 가볍게 얕게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저런 분들은 침대보다는 그냥 일반 절대 쿠션이 많은 침대에 자면 안 돼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그 온돌 바닥에 딱딱한 요 깔고 엎드려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그 척추 어떤 변형이나 이걸 위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꾸준한 스트레칭에 발을 이렇게 올려서 발바닥을 잡아다니는 운동이신가 봐요. 네, 이제 저거는 뭐 그냥 스트레칭의 대표적인 걸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생활요법에. 한방 치료법. 그다음에 이제 한방의 치료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류마티스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차이점이라는 거는 어혈이 천장관절에 침범했다는 차이점이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한약 처방도 하고 한약 처방을 해서 비만이 유형을 바꿔주면 몸의 문제가 개선이 되고 몸이 문제가 개선이 되면 순환이 되고 또 순환이 되면서 어혈이 제거되면서 염증이 잡힌다. 네.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의 활막의 염증도 잡히고 또 강직성 척추염의 천장관절의 염증도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의 문제에 따라서 질환은 다르지만 한방에서는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 단지 치료가 달라지는 게 병명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뿐이지 치료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한의원에서는 같은 병인데 다른 약을 쓰고 왜냐하면 다른 병인데 같은 약을 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몸의 문제가 다르면 몸에 따라서 약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른 병이라도 몸이 같으면 같은 약을 가지고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이해되셨죠? 오늘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봉독이 어혈을 치료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혈을 그러면 제거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 피를 생각을 맑게 해봤는데, 근데 봉독 약침에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좀 여담인데 과거에 스포츠 선수들이 벌침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어혈을 없애주는 데는 제일 빠른 게 봉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거나 발목을 삐거나 하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국소적인 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대가 찢어지면서
인대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온 거거든요. 그 피를 없애주는 방법은, 그 나쁜 피를 없애주는 방법이 봉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피가 맑아지는 거죠.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의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의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봉독이.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사혈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뽑아내는 사혈은 의혈을 뽑아내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봉독을 맞으면 사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예. 예.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벌침을 과거에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벌침에 약효가 들어가서 그 어혈을 녹여요? 그렇죠. 의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네. 예. 의혈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예. 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혈액에 봉독을 넣으면 네. 그 혈구가 파괴되면서 오히려 이제 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용혈 작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혈구가 파괴되면서 막 혈액 속에 물질이 나와서 오히려 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의혈이 있는데 들어가면 놈한테 들어가면 의혈을 삭히는구나. 없애버리니까 네. 의혈을 파괴시키니까 네. 오히려 정혈 작용,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이 약이 되는 거예요. 우와, 재밌습니다. 예, 약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혈을 예, 처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게 그 봉독이 염증이 있는 것들을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염증을 인플라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이제 그 우리가 봉독 비베놈 이렇게 치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봉독하고 염증에 관련된 게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오죠. 엄청나게 그 메커니즘이 연구를 해보니까 네. 엄청난 그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봉독을 천연 항생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네. 예, 페니실린보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네. 그런 항균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봉독을 이제 아프거나 할 때는 쓰고, 네. 이제 비만의 유행에 따라서는 어쨌든 전신적으로 비만하면 순환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순환을 시키는 한약을 쓰게 되면 지방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가 맑아지고 변화가 되는 거고, 또 마르면서 배가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근육량이 기혈 생성을 잘 하게 해서 근육량을 생기게 해주면 오히려 지방 대사가 되면서 오히려 피가 네. 맑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상체 비만 이 균형이 깨져 있으면 오히려 호르몬 생성 같은 걸 잘 되고 한약을 쓰게 되면 이제 오히려 하체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네, 이제 네, 네. 전체적인 순환이 되고 좋아지는 거죠. 교수님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약 제제라는 게 나오던데 한약. 이게 무슨 어혈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약 제제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의혈 자체를 없애주는 한약도 있어요. 네. 예, 의혈 자체를. 그렇지만 몸이 안 바뀌면 이제 약을 쓰는 순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정 그러면 의혈이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럼 우선 의혈을 없애주는 약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혈이 안 생기도록 몸을 바꿔줘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일단 증상이 심하면 요거로 그렇죠. 염증을 약간 없애주고 없애주고 난 다음에 의혈을 몸에 있는 의혈을 없애주지만 몸을 살리는 거는 나중에 그걸 몸을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 또다시 의혈이 생기니까 생기니까. 근본적으로는 비만 유행에 원인. 따라서 몸을 바꿔줘야 된다. 네. 예. 늘 말씀하시는 네. 중요 포인트 몸을 이제, 바꾸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방치 운동요법이 자, 이제 운동 아까 나왔습니다. 질문도 네, 아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은 지나친 운동은 염증을 악화하고 또 지나치게 휴식을 하게 되면 관절이 굳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운동과 휴식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모니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통증이 심할 때는 휴식을 하고 또 통증이 잠잠해질 때는 오히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운동도 비만의 유행에 따라서 내가 계속 똑같은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신적으로 기혈 순환이 안 될 때는 유산소 운동을 걷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스피드 있게 열량을 많이 내는 수영. 그런 유산소 운동에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깅이라든지 수영, 등산 같은 걸 권하고 또 손발이 차고 마르고 배만 네. 나온 사람들은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걷더라도 편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편안한 자세로 스트레칭 예, 요가. 좀 그 몸도 네.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깔아지고 내성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것도 약간 경쾌하고 네. 좀 어쨌든 조금 이렇게 네, 밟고 네, 이런 네. 음악을 좀 들으면서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걷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칭 같은 거, 요가. 또 저런 사람들 절대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 수영하지 수영하면 안 말라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체 운동 한 사람은 키가 위에 있으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걷더라도 엉덩이 허벅지 힘주고 걸어라. 파워워킹, 예, 계단 파워워킹 오르기, 해라. 그리고 자전거. 계단 오르라. 예, 네. 지금 뭐 계속 제가 네, 이제 맞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게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어떤 그 몸이 교과서예요. 바뀐다는 거는 네, 네. 모든 질환이 몸이 건강해지면 모든 질환이 우리 몸이 네. 진짜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놨거든요. 네. 몸이 좋아지면 모든 병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음식도 요법이 어때 할 거냐? 음식도 이제 전신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네, 고단백.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체지방을 빼고 최종적으로는 양을 줄이면서 위를 줄이는 목표로 하라. 근데 마른 복부 비만은 잘 먹어라. 잘 먹어서 단백질 위주 식사를 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네. 잘 먹어라. 그리고 한 번에 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하루 3끼 식사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도 좀 해라. 네. 이 사람 유일하게 제가 간식하라는 사람들이 마른 복부 비만. 예, 이런 사람들은 간식도 좀 해라. 그다음에 이제 상체 비만은 기가 위로 뜨고 몸에 열이 많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성질이 찬 게 좋다. 그래도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는 조금 열성이고 돼지고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돼지고기 같은 걸 먹고 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같은 거는 성질 자체가 차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끌어내려야 네, 돼서. 이제 그런 걸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물을 또 많이 마셔라. 상체 비만 환자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시 이제 또 다시 여기 들어온 질문이 많아서 서동혜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중지 가운데 마디가 꺾이셨대요. 네. 펴지지가 않아서 다른 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런 분 봤어요. 네, 이렇게 탄발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탄발지. 탄발지요? 예, 탄발지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방아쇠 당기듯이 방아쇠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탄발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관절을 어쨌든 그 지지해주고 그 움직이게 해주는 인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염증이 생겼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가 이게 쉽게 잘 거의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인대라는 게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인대라는 거는 근육이 없잖아요. 고무줄 같은 인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혈관이 잘 없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치료 물질이 잘 가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봉독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펴지지 않고 표적을 하는데 이거는 통증이 없는 거면 뭐 이렇게 관절염이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통증이 없는 거는 염증은 없지만 이제 관절의 인대가 기능을 있는 거니까. 예,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염증은 없지만 인대가 굳어 있으면 굳어 있으면 아프지는 않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굳어 있는 걸 풀어 주려면 침 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절이나 인대를 부드럽게 해 줘야 될 이제 유연하게 해 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봉독침도 있고 치료법이 있으시답니다. 꼭 교수님 와서 만나 주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 볼까요? 네, 김명님이시네요. 가끔씩 찬물에 발만 씻어도 쥐가 나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순환의 문제겠죠. 그렇죠. 예. 찬물에 이제 발만 씻어도 쥐가 난다는 거는 평소에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데 들어가니까 더 순환이 안 되니까 쥐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왜 순환이 안 되는지, 특히 이제 발 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기가 위로 떠서 기로 상기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히려 목이나 몸에는 열이 나면서 무릎이나 아래쪽은 시리고 찬 이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몸의 어떤 기혈의 균형 조절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지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운동도 오히려 상체 비만의 운동에 해당되는 하체 쪽으로 기를 끌어내리는 이제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이런 운동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네, 한 분 더 볼까요? 뭐 질문,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지금 시간 딱 맞췄네요. 시간이 넘어서 그러면 지금 교수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비만 잡고 질병 극복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비만 잡고 질병 극복의 1번이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자기 체질에 맞게 비만을 잡을 수 있는가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허리 쪽으로 갔고, 3월에는 상지부 쪽으로 갔고, 4월에는 하지부 갔고, 오늘 5월에 류마티스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지난 저희들이 수업을 해온 경희한슬님 요거 수업한 내용을 1월부터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안타까워 하시는 게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고 막 관절염이 생기고 막 아파서 오지 말고 그것도 물론 치료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 몸의 문제가 내 몸의 문제가 뭔지 그거를 알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하면 훨씬 치료가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네. 누누이 말씀하시는 아유, 것 같아요. 뭐 너무, 네. 예, 아주 그래서 저는 그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아니, 교수님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네. 이제 5번을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수업한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류마티스와 네. 관련돼서 네. 어디 뭐뭐 해주신다고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시간에 류마티스 비만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 했고요. 네네. 다음에는 조금 폭넓게 타이틀을 자가면역 질환과 비만으로 해가지고 아. 예, 자가면역 질환과 비만으로 인해서 매일 마찬가지로 네. 섬유건통도 일종의 류마티스 질환 중에 일종이에요. 류마티스계. 네, 네. 이제 섬유건도 근육에 이제 의혈이 달라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달라붙어서 네. 또 피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진피, 좀 진피. 깊이 있는 진피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그 아토피. 아토피. 그다음 피부 이제 건선. 표피에 건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점막, 우리가 점막들이 구강에도 있고 네. 또 이제 성기 부분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나타나서 나타나는 뭐 룸푸스라든지 네. 이제 베셋 이런 질환을 좀 아. 가지고 아. 제가 어쨌든 그 한번 네. 그 시간을 가지도록 네.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래는 한 6월쯤이면 한 프로젝트가 끝날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하자, 이거 조금 더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씩 더 이렇게 교수님께서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 또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정성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